국회 대변인으로 전하는 그의 말 한마디에 정치, 언론, 사회가 주목한다. 가짜뉴스 생산에 대한 수사부터 성실히 임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책이나 우리의 국정 방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우리 당의 보배 의원입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변인에서 지역 현안의 일이면 현장을 마다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여기 지금 차벽도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언제나 민심을 향해 있는 발걸음. 현실은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계획조차 잡혀있지 않은 임대주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10년이 도래되면 제때 외벽 도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 겸손하게 민생을 먼저 챙기는 장동혁 국회의원의 미래, 그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본다. 행정고시와 사법고시, 국회 자문관 경력을 통해 행정과 사법, 입법을 경험한 능력 있는 정치 신인. 충청남도 보령과 서천. 더 새롭고 역동적인 변화를 꿈꾸는 이곳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장동혁 의원이다. 충남 천서만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오천항. 파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천의 항구라 불리는 이곳을 장동혁 의원이 찾았다. 국회 일정을 마치자마자 급하게 주민들을 만난 이유.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예, 그만큼 늘어나고. 예. 여기까지 침수가 되는 거죠? 요 위에까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가끔 차들이 모르고 됐다가 그냥 물에 뜨고. 그러면 이제 차벽도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2천여 가구가 생활하는 작은 어항도시. 하지만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다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지도상으로는 여기까지. 예. 그렇게 이렇게 늘어나. 여기는 지금 배가 하루에 한 200여 척이 지금 입출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항만이 좁다 보니까 배가 접안을 한 대씩 해야 되는데 벌써 2중, 3중으로 지금 접안을 하고 있고 또 부족해가지고 저 바다에 띄워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배들이 배를 타려면은 뿌고 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참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이게 빨리 이게 확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수건이 사업이었었거든요. 차량이 침수돼서 재산 피해가 있었던 적도 있고 좀 많이 오천항이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들고 나는 바닷물 양이 많아지는 사리때와 장마철이 되면 차량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오천항은 키조개를 포함해 주꾸미 선상 낚시로도 유명한 곳. 철마다 낚시 시즌이 되면 유명세를 치르는 데 비해 시설이 많이 열악한 상황이다. 때문에 매년 해양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진짜 보니까 빨리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최대한 확보가 늦어지면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늦어지잖아. 근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거는 연차적으로 늦어져서는 안 될 사업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지금 차벽도 설치해야 된다. 이에 오천항의 재정비를 위해 신규 사업 예산으로 10억 원을 추진. 일시적인 대안이 되지 않도록 498억 원 규모의 총 사업비 예산도 확보했다. 사실은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고 이 사업이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적어도 이 늦어지지 않도록 원래 예정했던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여기 아까 우리 이장님이랑 말씀하셨지만 물이 범람해서 계속해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차벽을 설치하는 것 이런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나머지 사업들도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규모의 예산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장동혁 의원. 주민들의 생계가 직결되기 때문이다. 보령 서천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도시 소멸을 막기 위한 매우 절박한 예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들이 없으면 발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소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절박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예산 하나하나에 대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매우 중요하고 그만큼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국회 자문관을 거치며 법조계와 행정, 입법의 경험을 두루 갖춘 장동혁 의원. 국민을 위하는 능력 있는 정치인으로 꼽히면서 지난 9월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으로 선출됐다. 국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입법을 하고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행정 경험과 사법 경험이 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기에는 좋은 조건을 갖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법관 생활하면서 국가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에게 또 국민들에게 그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게 좀 힘든 길일 수도 있고 안정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제가 받았던 것들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 일정을 소화한 다음 날 포장에 구경하러 가냐 이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 내내 긴장이 감도는 의원실. 최근 3개월 사이 숨 고를 틈 없이 이어지는 대변인 일정 때문이다. 일단 내용 한번 보고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나 한번 보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오전에 온마이크 합시다. 온마이크 하고. 시시각각 바뀌는 뉴스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예, 이태원 국조기간 연장 아닌 연장 선택안이 필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논평을 하나 준비하죠. 언제 어디서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원내 대변인이라는 중책. 글자 하나도 허투루 넘길 수 없기에 고심에 고심을 더하는 그다. 기사가 새롭게 속보가 뜨기도 하고 새로운 뉴스들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뉴스가 올라오는지 지켜봐야 되고 또 하나는 팩트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도 늘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소통관 기자회견장. 이곳에서 전해지는 말을 통해 국회와 국민의 대외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 어느 때보다 진중한 마음의 장동혁 의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짜뉴스 생산 공장장의 발언이라 아무도 큰 의미는 두지 않겠지만 뒤틀린 사실만은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한 문장에 많은 의미와 무게가 담겨 있는 만큼 막중한 대변인의 역할. 관련자들은 모두 기소되었습니다. 어떻게든 대선에 활용해 보고자 바닥까지 박박 긁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변인으로서 진실을 전달하는 데 기꺼이 앞으로 나서는 장동혁 의원. 이를 위해 언론과의 소통도 필수다. 이렇게 다 같이 혼용해서 소선거대부제랑 지역별로 나누자는 의견도 있던데 혹시 지금도 논의 중에 있는 건지? 공부할게요, 저도. 각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 기자들이 기사 제목을 잘 뽑을 수 있도록 딱 각 세운 논평을 이렇게 날카로운 논평이라고 하죠. 날카로운 논평을 내주시면서 저희 방송을 만드는 방송 리포트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제작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다양한 사람, 법관 경력을 다양한 사람 만나셨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해, 공감하시는 능력에서 다른 분들과 차이가 이렇게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최우선으로 둔 그의 논평 역시 화제가 되고 있다. 장동혁 의원은 판사를 거치신 법조인으로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논평으로 민주당의 잘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또 우리의 정책이나 우리의 국정 방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우리 당의 보배 의원입니다. 겨울 한파에 찬바람이 가시지 않은 1월의 오후. 충남 서천의 한 아파트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주민들을 만났다.
이게 도로 내 단지 내 도로잖아요. 그러면 도로 표지판에 속도 제한 같은 것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천군에서는 네. 다 이렇게 LH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해주니까 우리는 공중에 떠가지고 그러니까요. 군에서도 안 된다. 네. LH는 뭐 다 요즘 뭐 작년에 사고 나가지고 자기들 나 몰라라. 그것도 있고 지금 장애인들이 지금 자동문이 없기 때문에 2010년 입주를 시작한 국민 임대 아파트로 최근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늘어났다는데 우리 아파트가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노후화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자 참 LH에서 보수를 해준다고 말만 하고 있죠. 여자 보수가 하나 안 돼 있습니다. 10년이 넘은 임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 사업자가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할 의무가 있다. 보일러나 승강기 교체, 외벽 도색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이를 국회 질의안으로 진행한 장동혁 의원. 임대주택의 경우에 10년이 지나면 아파트 외벽 도색을 해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현실은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계획조차 잡혀있지 않은 임대주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뭐 더 큰 평수로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뭐 시설을 지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민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때가 되면 외벽을 이제 도색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10년이 도래되면 제때 외벽 도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뒤 이 소식을 접한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함께 나눠 먹을 만큼 넉넉한 양의 다과는 모두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것들이다. 산떡이다, 맵떡이다, 저기 영양제, 콩이랑 콩 다 넣고 아주 맛있게 했습니다. 모든 우리 수미시 아파트에 우리를 다 사랑해주고 예뻐해 주시는 바람에 위원장님이 오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갖고 맛있는 떡이고 맛있는 과자로 다 챙겼습니다. 너무너무 수미시와 먼 길에서 오시니라고 감사합니다. 장동혁 의원을 아파트로 초대한 주민들. 자신들의 의견이 국회에 전달된 것에 대해 축하 겸 고마움에 파티를 준비한 것이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꽃도 주시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유 굉장히 젊으시네. 예, 새해 복 많이 주민을 받으세요. 섬기는 마음에서 이뤄낸 의정 활동이었다. 아이고 아닙니다. 예. 감사패 전달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장동혁, 서민들이 거주하는 서천 사곡 휴먼시 아파트에 시설 개선에 정성을 쏟아주신 것에 대하여 입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박수!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국회의원.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며 지역을 변화시킬 거라는 희망을 만든다. 솔직히 말해서 학창 시절부터 상은 참 많이 받아봤는데 오늘같이 뜻깊은 뭐 이렇게 상이라고 해도 되고 감사패인데 지금 눈물 날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새해 첫날 저는 올해 받을 복을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올해 받을 사랑을 다 받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슴 벅찹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전에서 서울까지 도보 행진을 하기도 한 장동혁 의원. 길 위에서 만난 이들의 마음을 담아 다양한 내용의 법안을 적극적으로 발의했다. 쉽게 일과 쉼을 합친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가지에 머물면서 일을 병행하는 근무 형태를 말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며 민생법안을 마련한 그. 특히 국내 최초로 해사법원 설치에 대한 법적 기반을 제안했다.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 법원이 필요합니다. 그게 해사법원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외국 법원이나 외국 중개소나 외국의 해사법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전문 법원을 설치해서 그런 사건을 우리나라에서 처리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춰야 되겠다 싶어서 해사법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그리고 각급 법원 설치 및 관할에 관한 법률 이 두 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보령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을 이곳에서 보낸 장동혁 의원. 보령 서천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에게 특별히 의미 깊은 것은 바로 모교다. 바쁜 일정 중에 짬을 내 모교를 찾은 장동혁 의원. 특별한 초대를 받았다는데 가끔씩 모교라서 들르는데요. 우리 후배들이 졸업을 맞이했다고 해서 축하도 할 겸 그리고 선배로서 평소에 꼭 하고 싶은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오늘 후배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후배들에게 도전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20살이라는 문턱을 앞두고 학창 시절을 마무리하는 학생들. 선배로서 어떤 응원을 해주고 싶을까? 본교 37회 장동혁 국회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기숙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학교에서 그냥 교실에서 그 당시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차가운 교실 바닥에서 자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또 한 가지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1년 늦게 가면 죽을 것 같지만 긴 인생을 살고 나면 여러분 1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의 만남이 세상을 바꾸는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배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꿈을 키우고 미래를 꿈꿨던 19살 학생 장동혁. 최선을 다한 노력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학교라는 세계에서 해답을 얻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입니다. 지금은 서해안의 명문으로 자리 잡은 대천고등학교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치열하게 살았던 현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때 열심히 살았던 것처럼만 열심히 살면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을 요즘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올 때마다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도 하게 됩니다. 도시락을 싸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지만 최선이라는 노력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꿈을 향해 나아갔기에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오랜만에 오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친구들 어서 와. 친구들 이리 와. 자, 친구 후배들 안녕. 안녕하세요. 장동혁 의원 친구 김태영입니다. 저는 후배 이장희입니다. 저는 후배 김영훈입니다. 후배 양광원입니다.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었는지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야, 참고로 이럴 때는 좋은 말만 하는 거야 다. 저 텔레비 나와서 하는 건 다 저 좋은 말만 하는 거야. 저 얘기 안 해도 알지? 저한테는 우리 동혁 친구가 너무 잘난 팔방민이라 사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하나 유일하게 단점을 줬다면 그때 당시에도 너무 모든 방면에서 잘했는데 그 잘한 상태에서도 더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과했던 친구 같습니다. 선생님하고 의원님하고 누가 공부 더 잘하셨어요? 제가 입학 때는 잘했는데요. 졸업할 때는 뒤집어졌습니다. 아, 역전이요? 다 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여자 관계는 뭐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인기가 없었든지 뭐 아니면 관심이 없었든지 그랬던 것 같고요. 후배들 보면은 혹시 저 선배가 그 남자들을 좋아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많이 좀 얄미운 점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잘하니까. 대학이라는 큰 산을 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10대. 치열하게 버텨냈던 추억이 이제는 용기와 위로가 되어준다. 여러분들도 힘들 때 추억의 장소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장소를 찾아서 다시 힘을 얻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선배 후배 만나서 옛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힘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화이팅! 화이팅! 새해 기운을 담아 국민이 장동혁 의원에게 묻는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자,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국회의원 같은 걸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 이런 것들을 많이 거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공부 같은 거에 대한 비결이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비법은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남들이 10을 공부할 때 저는 12를 공부하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100이 필요하다고 하면 항상 120만큼 준비하는 거, 그것이 제가 여지껏 공부해 왔던 비결이고요. 또 하나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책이 있으니까, 내용이 있으니까 읽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의미인지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고민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꿈꾸는 자만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멋진 도전을 하면서 꼭 원하는 바 다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후배님 화이팅!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는 5천년 소송리 소송 2장을 맡고 있는 황견성입니다. 의원님한테 궁금한 것은요, 앞으로 여긴 저기 충청 수영성이 있는 데인데 그 관광지로서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또 언제쯤 확실하게 복원할 수 있겠는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이제 오천항 보셨겠지만 그 바로 뒤편에 있는 게 이제 수영성입니다. 사실은 보령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관광 자원 중에 하나인데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곳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보령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텐데요. 오천항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더불어서 오천항이 정비되었을 즈음에 어떻게 수영성이 다시 태어나고 관광 명소가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 지금부터 그 작업들을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겨울바람이 매서운 1월의 바다. 새해를 맞으며 대천항을 찾은 장동혁 의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건강하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하시고요. 예. 우리 수산장 상인회 회장님 예. 많이 좀 도와주시고. 예, 그럴게요. 시장 발전을 위해서 좀 힘 좀 써주셔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힘드시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요즘 힘드시죠? 다 힘드시죠? 어떡한데요? 네, 조금 더 있으면 괜찮아지겠죠. 올해는 괜찮아지겠죠. 저도 노력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너무너무 힘든데 아마 우리 상인분들도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어떠신지 좀 살펴보고 새해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왔습니다. 국민의 삶 속에서 힘겨움을 함께하는 국회의원. 내일을 향한 꿈을,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 일꾼을 자처하는 정치인.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지키는 대변인으로 오늘도 우뚝 설 장동혁 의원을 응원한다.
이 보령 서천의 자랑이자 우리 대천고등학교의 자랑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모교의 교훈처럼 우리 모교의 교훈이 정진입니다. 정진하셔서 꼭 큰 뜻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의정 활동에 바쁘게 다니시느라고 건강을 못 챙기시는 것 같은데 건강 챙기시고 앞으로도 훌륭한 의정 활동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